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너무 조용합니다. 4.3 추념식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왁자지껄한 선거운동을 했다가는 코로나19 사태로 불편한 민심을 잘못 건드려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선거 때만 이렇게 민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늘 민심을 두려워하고 챙기는 정치인들이 21대 국회에는 더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아침 출근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민심을 잘 챙기실 것 같은 서귀포시 선거구의 두 출마후보를 모시고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가 공동 기획한 마지막 토론회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따라서 초청 후보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후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강경필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권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핵심 공약을 후보들이 직접 소개하고 그리고 공약 검증과 상호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두 후보 잘 지켜주시고 답변 종료 10초 전에 알림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울려봐 주십시오. 네. 이 토론 방송은 JIBS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재민일보, 한라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각오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지난 3년간 민주당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제주도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사명감, 그리고 우리 서귀포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엔 위성권 후보 차례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4.3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무고하게 돌아가신 사상 영령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디 가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20대 국회의원 중에 의정활동 1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저는 경험과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과 자산으로 번영의 서귀포, 새로운 서귀포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서귀포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림벨은 답변 종료 10초 전에 울리는 겁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후보로부터 직접 자기들의 핵심 공약이 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 소개 영상은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먼저 위성권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위성권의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상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든든한 1차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비전이 있는 명품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완전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이루겠습니다. 현재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선 총선 후 20대 국회 임기 내 배보상을 포함한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대 약대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단지에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와 예산 확보를 완료하고 건립 준비 중인 국가 생약 자원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서귀포를 바이오 생약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여 직불금 지원 단가가 약 2배 인상되었습니다. 또 농산물 물류비 경감을 위한 용역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해상 운송비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잘 사는 농어민, 희망이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귤 분야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감귤 신품종 보급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지 정비 및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품종 다변화 그리고 산지 경매 확대를 통해 유통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밭작물입니다. 마늘과 감자 종자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채소 가격 안정제 확대 시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소 가격 안정제를 확대하고 저온 저장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수산업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해녀 등 조건분리 수산직불금을 동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일본 EEZ 출어 예산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녀 및 어업 및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베이를 조성하여 청년의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하여 공공 공유 오피스를 건립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혁신도시 내에 유치하여 서귀포를 청년 창업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신설하고 문화관광경 시장 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보증규모 확대, 지역화폐를 공급하고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위성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강경필 후보의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소위원회에서 2번 심사하고 지금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선 관련 법령을 보완 개정해서 해상 운송비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류비, 택배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온라인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귀포시 서부 지역의 마늘 같은 경우에 마늘 수매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서 산지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 3개월 기준해서 월 최저임금 18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의 의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제주대학교 서귀포 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므로 서귀포 의료원을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으로 전환시켜서 서귀포의 의료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공항입니다. 제2공항을 조기에 착공함과 동시에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복합도시, 배후도시를 건설하고 원하는 경우 농업인에 대한 대체 농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귀포에 특화된 전문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그 설립 재원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기금이 될 것이고 그 과는 해양스포츠, 선박수리, 말산업, 골프 레저 등입니다. 이 학교를 마치면은 주로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 즉시 취업이 가능한 어떤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공약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두 후보끼리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 토론은 두 후보에게 똑같은 시간을 배정해서 질문이나 답변할 때만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공약 검증은 두 후보께 5분씩 10분간 진행됩니다. 강경필 후보 먼저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4.3 특별법 제출된 지 2년 넘었죠. 2년 지났죠. 4.3 특별법 개정안 제출된 지 2년 지났죠. 네, 그렇죠. 예. 행안위 소위 2번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그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20대 아니, 짧게 지금까지 국회에서 4.3 특별법안을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게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서 서로 답변하는 시간만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시던 짧게 하시던 관계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소위 2번 열렸는데 왜 갑자기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혹시 내셨나요? 아니죠. 4.3 특별법안을 과거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내서 제정이 됐고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4.3 특별법 제출했는데 개정안은 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내었는데요. 제주도에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낸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이 좀 제주도 필요하네요. 글쎄 다른 지역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도에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통합당의 당인으로서 당에서 그거 4.3의 당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미래통합당이 당인으로서 당인이 된 거는 최근이고 과거에 그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당인으로서 당의 역사성, 당이 해온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회피하시면 그게 당인이겠습니까? 누가 회피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아니 계시잖아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맞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많았죠. 아니 비협조적인 모습이 많은 거하고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는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요. 실제 법안이라는 것은 국회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 법을 상정하고 논의해야 되는 논의장을 만드는 게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은 반대보다 더한 행위인 거죠. 아니 그게 누구의 탓으로 처리가 못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떤 행위로 방해를 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오늘 강창일 의원 등 저희 당의 행안위원들께서 성명도 발표하셨던데요. 설명 보셨습니까? 봐야죠. 아직도 안 보셨어요? 미처 못 봤습니다. 그거 항상 보고 있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제 한번 그걸 보시고 와서 질문을 하셔야지. 그것도 보시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건 그분들이 발표하신 거고 위 후보께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어떤 반대를 했는지 그게 오늘 강창일 의원 등 저희 당의 의원들이 발표한 내용과 과거에 원희룡 지사가 국정감사시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저는 추론을 해보는 거죠. 추론을 했다. 그 추론을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추론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런 의미로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과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위 후보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반대 세력에 대해서 4.3 특별법 개정안 반대 세력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면 4.3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좀 그 시간이 모자라서 처리 못했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번밖에 안 열렸다는 거는 소위위원장님께 그건 여쭤봐야지. 아니, 왜, 그러니까 왜 저희 당의 의원들이 법안 아니, 처리를 그러니까. 하자고 소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소위원장이 왜 그 누구였습니까? 소위를 열지 않았는지에 누구였습니까? 대해서 소위위원장에게 물어보고 그 소위위원장이 지금 강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그분- 아니, 자.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소위 아니, 가능합니까? 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하신 분이 소위원장을 설득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위원회를 열게 해야지 그거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당의 의원들과요 수시로 통화하고 수시로 논의하면서 대책을 어쨌거나. 수립하고 이래 왔습니다. 어쨌거나 예. 2번 열렸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수수방관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니, 그리고 유족들이나 도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예,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건 좋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좋고요. 그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반대 세력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해달라.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법안을 저희들은 아니-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위 이렇게 저희 당의 간사, 위원장 등에게 얘기를 하고 당대표에게 추진하고 제가 국회에서 총리께도 지적을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법안 처리를 촉구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 예, 그것에 대한 어쨌거나. 책임이 왜 민주당에 있는지, 예? 왜 민주당에만 있는지에 대해서 강 후보께서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금 아니, 이제 미래통합 전신이 아니, 두 왜 번 미래통합당은 심사하고 4.3 특별법 개정안 하나도 안 내는 겁니까? 2번 심사하고 개정안 낼 겁니다. 언제요? 곧 내야죠. 당선돼서 내야죠. 아니 지금 지금 어떻게 유족들께서는 냅니까? 후보가 어떻게 유족들께서는 냅니까? 4월에 아니, 이미- 이 4월에 아니, 그거는 그 이 다른 4월에 문제고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아니, 그건 지금 다른 현수막도 문제잖아요. 왜 붙여놓고, 처리 4년 동안 예. 처리를 못 했잖아요. 충분히 정치적 합의를 하면 지금도 할 수 있죠. 아니, 하세요. 예. 처리하세요.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죠. 아니, 처리를 하세요. 제가 협조를 안 해주면서 제가 야당 처리하라고 하면 의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야당 의원입니까?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 야당의 당연히 후보잖아요,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이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당 대표를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셔서 아, 원래 법안 그렇게 처리합시다. 했어요? 그렇게 가져오시면 아니, 현역 같이 합시다. 의원은 왜 설득을 못 합니까? 후보 보고 당대표를 설득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당의 후보자가 당 대표도 설득을 못하면서 이곳에 와서 사상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죠. 앞으로 의원이 된다라도 그걸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걸 시민들이나 아, 당연히 도민들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지금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모르세요? 네, 강병필 의원은 발언 시간이 다 끝났고요. 네, 위성원 의원은 50초 남았습니다. 제가 그 공약을 봤는데요. 공약에는 배보상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즉 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사상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하나도 내놓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논의 자체를 회피했고 상정해서 논의하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설득하고 해오지 못한 면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족함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4.3 72주기를 맞아서 내일이 4.3 72주기인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4월 국회든 5월 국회든 처리하면 되는 것을 여기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1분씩 추가 질문이나 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수 있게끔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성원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4.3 특별법 개정 매우 필요합니다. 정말 72년 동안 억눌린 사람을 살아왔고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법 법안 하나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관련되어진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정당에서 저희 당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저희 정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무한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72주기를 맞아서 지금이라도 전격적으로 여야 정당 대표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룰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후보들은 여당의 후보들만 공격할 뿐이지 자기 당대표, 자기 당 정책은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20대 국회에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경필 후보 1분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예. 예. 4.3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딱 2번 심사했습니다. 심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 위성곤 후보는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남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2년 동안 무엇을 해놓고 지금 이 선거 와중에 내일이라도 합의하면은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4.3 특별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법안이고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조기에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쟁점 부분은 뒤에 자유상호 토론 시간에 더 두 분이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후보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상호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마다 1분씩 먼저 양쪽 후보의 얘기를 듣고 5분씩 10분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귀포시의 최대 현안일 겁니다. 아마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주민 갈등은 어떻게 풀 건지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경필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당연히 찬성이고 조기에 착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기 착공과 동시에 이주민 정착을 위한 복합 도시가 조속히 건설돼야 할 것이고 농업인들이 경우에 대체 농지를 원한다면은 대체 농지를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확정된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더 이상 이게 착공이 지연된다면은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고 갈등 해소는 공사 착공과는 별개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위성곤 후보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혹 해소, 주민 의견 수렴,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는 주민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중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귀포에는 국책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송악산 군사기지, 화순항, 그리고 또한 강정 해군기지.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 서귀포는 많은 상처를 안아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어서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강정, 제2의 강정처럼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게끔 제2공항 갈등 해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앞으로 10분 동안 두 분 발언 시간이 5분씩입니다. 10분 동안 이 제2공항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성곤 후보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기 착공을 하는 것이 조기 착공은 언제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사업 계획이 고시가 되면 착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언제 고시될까요? 글쎄 언제 고시될지 저로서는 현재는 파악이 안 되겠죠. 아니 조기 착공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필요하죠. 저기 가급적 빨리 착공해야겠죠. 예, 저는 이 갈등이 원래 내로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한 절차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절차 말입니까? 예,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공항학중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에 대한 최종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필 후보께서는 갈등 해소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방적인 강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게 2015년 11월에 지금 위치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위 후보께서는 그때 도의원 신분으로 환영 성명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의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금의 당시에. 입장입니까? 예. 그러면은 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발표하자마자 갈등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그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발표하자마자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발표가 어쨌거나. 되자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 반대하던 분들이 그때 패닉 상태든 뭐든 간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그때부터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였다면은 그 위 후보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과 그리고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타당성 검증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그렇게 통해서 8차례에 대해서 타당 검토위원회를 열었고 추가로 다시 2개월간 다시 열 수 있게끔 그런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했다 하면은 갈등이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 이해하고 다시 어떤 문제는 다시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네, 국가 예산은 배정돼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뭐 등등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위 후보 입장은 갈등 해소 노력을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입니까?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안에 관련되어서. 올해까지 기다리자? 예, 올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하자. 누구로부터 의견을 듣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거죠. 아니,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약 주민 반대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반영되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 거의 확정된 사업도 주민이 반대 의견이 많다면은 이거는 취소 내지는 무효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특위를 만들어서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를 보고요. 그 결과가 원희룡 지사께서도 도의회의 갈등 해소 특위의 노력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 후보께서는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의 노력에 존중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아니, 그 존중과 별도로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의 어떤 결과가 이거는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사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실효성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지사 사업입니까 이게? 제주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책 사업이지만 도지사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아니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의 의견보다 도지사의 의견이 더 중요하죠. 아니 도지사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거의 확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지사께서 그렇게 갈등해서 특위에
가져오는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존중이 문제가 존중을 아니라 안 하시겠다는 거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든 간에 강 후보께서는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 계셔 보세요. 주민 의견 수렴 안 하실 거예요? 주민 의견 존중해야죠. 제가 어떻게 존중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존중이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그게 국토교통부에 지금 거의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영향력이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요.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당이나 도나 그리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거의 결론 내린 상황 아닙니까? 아니 공항학충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아세요 혹시? 알죠. 어떤 기구예요? 아니 그거 그런 거를 지금 시간도 없는데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니 아신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 이미 공항 이렇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아신다고 하면서 시간 얘기를 하십니까? 제 시간 드릴게요. 아니 공항 설명을 하세요. 공항 건설이 지금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공항정책심의위원회가 뭐 하는 기구인지 아시냐고요? 공항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죠. 언제 심의라죠? 뭐를? 심의하겠죠. 어쨌거나 그거는 강 후보께서는 지역적인 얘기고. 강 후보께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렇게 하고 알고 계시지 않으면서 아니 우리 위 후보께서는 항상 그 질문하는 거를 보면은 뭐에 대해서 아시냐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중요한 쟁점은 후보 입장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토의가 되는데 안 되어지니까 자꾸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우리 위 후보께서는 엇나가는 서로의 얘기가 자꾸 되어지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왜 토론이 저렇게 엇나갈까?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모르시겠다고 하면 제 얘기를 할 건데. 아니 예. 가만 계세요. 예. 저기 뭡니까?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공항을 조기 착공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고 또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에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 결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겠습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께서도 존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존중하겠다는 원희룡 거예요. 지사가 네. 그 사업의 시행자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존중을 하는가 하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사람이죠. 미치든 말든 간에 제일 야당의 최고위원이시고 제주도의 도백이신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자기가 사업관자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확정된 사업을 취소합니까? 확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확정에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전략을 마치고 두 번째 전략 환경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지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 결정을 하려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저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죠? 어떻게 원희룡 지사가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할 리도 없을 뿐더러 원희룡 지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절차가 백지화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 최고위원이고 도지사이고 그분께서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의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네, 두 분 발언 시간 끝나고 1분씩 더 바로 드리겠습니다. 1분씩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분 1분씩 더 말씀하십시오. 예. 이거는 당 최고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책 사업입니다. 문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가 지금 거의 확정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무슨 야당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하고 그 국책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안에 있고요. 그것이 전략환경평가가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의견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제주도의 의견, 제주도의 의견이라는 것은 꼭 제주도민의 의사겠죠. 제주도민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중요하게 봐지고요. 그것들을 갖다 놓고 최종적으로 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최고위원께서 하신 얘기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거나 여기서 최고위원 그런 직책은 거론할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 국책사업을 하는데 무슨 야당의 최고위원을 왜 거론하십니까? 그건 아닌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공항 건설 발표가 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순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얼마 배정됐습니까? 한 350억 이상 배정됐는데 이 단계에서 갈등 해소 특위의 결론에 따라서 이거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위성원 후보 6초 남았습니다. 공군 탐색 구조부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군사기지는 안 되어진다는 게 도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도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문제도 뒤에 자유상호 토론 시간에 다시 쟁점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번이나 태풍이 와서 제주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감귤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주 1차 산업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뭔지 두 분께 들어보고 또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성원 후보 1분 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지난해 감귤 가격 폭락, 채소 가격 폭락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쓰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귤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감귤은 소비시장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일기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 정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또한 품종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통체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채소인 경우는 생산량 조율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관련되어진 보관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저온저장고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 강경필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감귤의 경우에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도 지금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약 재배 면적이 아주 일부이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수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매 계획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산지에서 폐기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 채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또한 해상 운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해상 운송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마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조기 수매를 확정하는 그런 정책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주 1차 산업이 살 길이 뭔지에 대해서 두 후보끼리 5분씩 발언 시간을 드려서 10분간 상호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경필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해상 운송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왜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해상 운송비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20년 예산도에 도서지역 물류비 경감 방안 연구 영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용역비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가요? 해상운송비를 어떻게 이렇게 지불할 것인가라는 가산형 직불제 제도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 그러니까 해상 운송비를 종전 방식으로 이걸 확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구만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가 도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령에 따라서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법령에 따라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해상 운송비 관련해서요. 예, 해상운송비 관련되어서 도서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도서인데 제주도 본토를 제한 법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해상 운송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상 운송비 관련해서는 해상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그 법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법에 보면은 해상 운송비 지원 근거가 돼 있는데 그 법의 해석상 지원 대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빠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빠져 있지 않고요. 빠져 있는 것은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의 정의에 제주도 그러니까. 본도는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해상운송비 관련되어서 정부 측과 논의하고 당과 협의해서 이번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것의 근거는 농어촌 삶의 질법이고 그리고 제주개발특별법 두 가지를 가지고 법령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정부 예산에 이렇게 확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을 개정하면 해상운송비가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우선 법이 법률 해석상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의 개념을 전제로 도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도록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전제로 해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률 해석상으로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법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집어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법률 간의 그 해석상 좀 그게 상충된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예. 매해 이 사업과 관련된 협상을 했는데 그 법률이 충돌되어진다는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오늘 강 후보에게서 처음 듣습니다. 제가 해석상 그렇게 보입니다. 보여지고요. 법은 강 후보만 해석을 합니까? 아니, 예? 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세요. 지난번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확인을 안 하셨구만요. 예, 확인을 다 했고요. 뭘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했으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령상의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주도에서는 근거가 되어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그 법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죠. 혹시 조건분리 수산직불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어떤 거죠? 아니, 들어봤다고요. 누구에게 지원해 주죠? 어업인한테 지원하는. 어느 어업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예, 관련 직불금을 해녀 등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네. 예, 저는 이제 해녀들에게 기존에는 이제 읍면에 계신 해녀들만 지원하던 것을 제가 예산 싸움을 해서 동지역에 계신 해녀분들도 지원하게끔 했는데요. 그 법령에 섬에 있는 분들 제주도에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적 근거가 법률적 근거라는 것이
이렇게 도서개발 촉진법에 자꾸 매여 있으면, 이렇게 도서지역 개발 촉진법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또 설사 법안 때문에 안 되어진다는 게 법안 때문에 법안이 가결되어지면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어떤 해상 운송비를 형태로요?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까요? 해상 운송비는 그거는 해상 운송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해상 운송비 지원은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우리 국회 예산 절차에 따라야겠죠. 예산 절차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상 아니 운송비를 그 방식이야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실 거예요? 아니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그건 위 후보가 나한테 자꾸 질문으로 답하지 마시고 위 후보야 국회의원 4년 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후보잖아.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죠. 어찌 후보자로서 마찬가지겠어요? 시민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와서 토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와서 토의하고 있죠. 근데 위 후보가 국회의원 4년 동안 활동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보다 당연히 많이 알겠죠. 국회에서 직접. 그래서 제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더 많이 아니까. 많이 안다고 그게 서비스를 잘합니까? 지금 성과가 없으니까 문제죠. 해상 운송비 그렇게 잘 알면 뭐합니까? 확보를 못했는데. 해상 운송비를 할 수 있는 연구 용역 예산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연구 용역 예산하고 해상 운송비가 같습니까? 아니 10년 동안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강 후보님,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왜 안 열리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 해상 운송비가 문제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물론 위 후보가 그 국회의원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관련 예산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 위성군만 그 관련 예산을 2020년도에 8억의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어쨌거나 단초를 만들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일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해서 성과 낸 것은 칭찬해주고 그걸 잘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아니 지금 아까 법령 얘기하다가 이게 엇나갔는데 제 생각은 그 법안에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법을 명확히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 대상으로 그 기본법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거나 예산을 이미 법률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정비가 돼 있고요.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 정비가 돼 있고 그 법률의 근거에서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8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되어진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실증 연구 예산이거든요. 실증 연구 예산이라는 것은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직불금을 집행해 보고 그리고 그것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해상 운송비를 진행하는 겁니다. 글쎄, 그건 좀 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WTO 협정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불제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 직불제 형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거고요. 관련해서 기재부와도 협의를 완료했고 농식품부와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해상 운송비를 어떻게 지불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어떤 예산이든 확보한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법안 간의 상충 문제부터 명확히 해결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 예. 두고 답변 시간이 다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1분씩 더 해서 2분씩 또 해서 4분간 다시 한번 그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성건 후보 먼저 발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농산물 해상 운송비는 중앙부처가 반대하는 논리가 어떤 거였다고 강 후보는 생각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법안이 아니거든요. 말씀해 사실. 보십시오. 아니 그것에 대해서 물으면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위 후보께서 4년 동안 그거에 관심을 갖고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 후보께서 해상운송비가 왜 안 됐는지의 1차적 기준은 법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저는 일단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재부 반대겠죠. 관련해서 저희가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줬겠죠. 관련해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질의도 하고 총리에게 질의도 하고 기획부 장관에게도 질의했는데 그 관련 자료를 한 번도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이 그거 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후보자로 나오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해상운송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현역 국회의원이 일을 못했다라고 얘기만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아니 현역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셨습니까? 예.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1등 했는데요. 뭘 1등 예, 하셨어요? 의정활동평가 국회의원 중에 1등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안 보셨어요? 평가도 합니까? 예? 그런 평가도 누가 하죠? 예,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예, 단체에서 했습니다. 글쎄, 예.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제가 처음 들어봐서 예. 그런 평가를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 국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 국회에 하셔야 대해서는 돼요. 관심을 갖는데 어느 의원이 무슨 상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저는 평생 살면서도 국회의원이 무슨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는 우리 위 후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을 이렇게 오랜만에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을 오랜만에 여러 번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건 들었습니다만은 또 알고 계시네요, 그거는 또. 아니 하도 자랑하니까 알죠. 제가 강 후보께 오늘 처음으로 아니 1등 언론에다가 했다고 다 이거밖에 얘기 안 했는데 안 보이신다며요. 언론에다 자주 발표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관심 가져서가 아니라 하도 많이 발표하니까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글쎄 그 상 받았다는 게 글쎄 열심히는 했을지 어떨지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겠네요. 네, 점검을 하시죠. 네. 예. 네, 두 후보분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 끝나셨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해상운송비 관련되어서 예.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가들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아니, 우선 법을 개정해 놓고 예. 그 법을 기준으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사실은 시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있겠죠. 예. 그래서 있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법 위에. 이게 법을 기초로 해서 논리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논리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리 구축을 해야죠. 예. 차차 어떤 해야죠. 논리로? 차차 해야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다 답변을 합니까? 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토의를 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 알고 왔는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위 후보만큼 알 수가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위 후보께서는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많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출마자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준비하고. 글쎄, 네. 네. 1차 산업 토론 하는데 좀 주제가 좀 빗나가던 것 같습니다만은. 강 후보님 8초 남으셨는데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넘어갈까요? 1차 산업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잠깐 좀 쉬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필 후보께, 이번이 첫 정당 공천을 받으셔서 사실상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면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아직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인지도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해온 후보들에 비하면은 좀 미흡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또
상황에 맞게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뭐 길거리 인사를 한다든가 소규모 대면 접촉을 한다든가 맨투맨 접촉을 한다든가 그 SNS를 활용한다든가 보도자료를 활용한다든가 또 이런 방송 토론에 출연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위성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50%가 넘는 그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50%를 넘지 못하면 당선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얼마 전 이렇게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렇게 지지율을 받았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금기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앙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지역에 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1년에 20만 킬로가 넘는 그래서 1년에 한 5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했고요. 그 소통의 결과가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늘 곁에 있는 친구처럼 일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가 공동 기획한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토론회. 이번에는 첫 번째 자유 상호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께 7분씩 14분 동안 어떤 주제와 관계없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유 상호 토론은 위성원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 강경필 후보께서는 앞서도 해상운송비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으셔서 해상운송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상운송비 말씀드린 대로 우선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률상의 미비점을 해소한 후에 그걸 토대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귤 가격이 전년도에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그 하락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우선 생산량이 좀 많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감귤이 노지 감귤, 그리고 하우스, 또 망감류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노지 감귤의 품질이 문제인데, 그 노지 감귤의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물론 그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수종, 그러니까 나무가 노령화된 이유도 있고, 또 품종이 지금 좋은 품종으로 개량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과거에는 이 과일이 종류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각종 과일이 넘치다 보니까 소위 그 아무래도 수요가 좀 떨어진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감귤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그런 점도 있을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진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 제가 토론회 때 다 말씀을 드렸던 얘기들을 그 얘기인데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얘기도 인식이 통일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 얘기랑 일치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또 뭐 우리 위성군 후보 머리에서만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진단이 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쭙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이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오늘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대표적인 거 수요 공급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우리 감귤이 조응해 갈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어떻게 조응해 갈 것인가, 그 유통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갈 것인가가 우리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우선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좋은 감귤, 고품질의 감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을 위해서는 후보께서도 공약을 하셨던데 원지 정비 사업, 그리고 품종 개량 사업 등이 필요한데요. 원지 정비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지 정비 현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원지 정비가 원지 정비도 원지 정비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품종 개량이 원활히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품종 개량이 되더라도 그 묘목을 육성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냥 수종갱신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귤나무를 뽑고 다른 새로운 품종의 귤나무를 심음과 동시에 그 원지 정비를 하는 예산이 또 상당히 지금 부족하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글쎄요, 한 5, 60억 될까요? 예산이. 예, 원지 정비는 한 100억, 150헥타, 예, 15헥타 정도 되어지고요. 15헥타입니까? 예. 150헥타입니까?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잠깐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숫자 물어보시는데 본인도 헷갈리시네요. 우리 숫자는 물어보지 말고 하도록 합시다, 네. 그럼. 원지 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지 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네. 저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니, 토론하시는 겁니까? 시험 문제 내고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 위 후보께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요, 침투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높은 이랑을 설치하는 사업을 보통 성목이식을 진행하는 사업을 원지 정비 사업의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품종 개량 사업은 품종 개량이 매우 필요하죠. 왜냐하면 40년 이상 되어진 감귤이 한 20%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품종 개량과 원지 정비가 1년 정도 하고 있는 것이 한 1.5%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노지 감귤이 한 15,000헥타 정도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한 150헥타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150헥타에 한 200헥타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서둘러 돼야 된다. 사실 1%씩, 2%씩 해서는 10년이 가도 사실은 10%밖에 안 돼서 실제 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계획을 잡아서 이걸 20, 30%로 40, 50% 늘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경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필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수종갱신을 하는데 지금 원지 정비와 수종갱신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종갱신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테스트는 안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묘목, 품종을 개량하고 그 품종을 개량한 후에 그 묘목을 대량으로 육성을 해야 그 묘목을 공급해서 수종을 갱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 보면은 도내에 그 품종을 개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개량 품종에 따른 묘목을 어디서 육성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감귤연구소에서요, 할애조생 등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그렇죠. 중에 그렇죠. 바로 그거죠. 가장 큰 이유는 예산도 있지만 농가들이 참여가 저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목이식이나 품종 개량을 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제주도 당국에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위 후보께서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제주도에서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예산입니까?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냄으로써 실질적인 고품질을 이렇게 확대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감귤연구소에서 그 묘목을 제대로 지금 공급하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든 제가 되든 간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묘목을, 그러니까 품종을 개량하고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하죠. 돈만이 아니라 아니, 구체적으로 저는 정책을 묻는 거예요. 그 묘목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겠죠. 그 예산을 갖고 그 품종 개량,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공약에도 언뜻 언급했습니다마는 품종 개량, 묘목을 대량 육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귤연구소에서 관련되어진 신품종 연구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되어진 품종들이 실제 농가들에게 보급이 잘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병묘 생산시설을 우리 감귤 연구소에 지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어서요. 관련되어진 원원종을 만들어서 지금은 감엽에 이제 F1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 이것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냐면 묘목업체들이 실제 영세에서 이 묘목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귤연구소와 지금 농업기술원의 기능을 좀 더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같은 얘기로 저는 생각됩니다. 결국 묘목업체들이 영세에서 묘목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수종갱신을 1%씩 하면은 상당 기간이 걸린다. 저는 거기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묘목 육성 대량 공급 체계가 지금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마늘과 관련되어서 조기 수매가 필요하다. 그럼 조기 수매만 이루어지면 마늘 산업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우리 마늘 산업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는 바 중에 지금 현재 문제가 계약 재배 면적이 적습니다. 대략 25% 정도가 계약 재배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지 않으면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매를 전량 수매를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예산 사정에 따르겠죠. 예산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어쨌거나 수매를 하더라도 4월경 정도에 이 수매 계획을 확정해 준다면은 농가들이 그 마늘 생산한 마늘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금 당장의 마늘 올레산 마늘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마늘 산업의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떠오르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그것에 얹어서 가시게요? 아니, 뭘 얹어서 갑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 테스트하는 식으로 지금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대정의 마늘 농가들이 그렇죠. 예.
아주 많은데 그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마늘 품목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게 그게 테스트예요? 네, 강경필 후보 지금 마이크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유성근 후보 1분 2초 남으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쓰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2초? 1분 2초 남으셨습니다. 아. 예. 예, 마늘 산업인 경우는 이렇게 지난해도 가격이 안 좋고 올해도 사실은 전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포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관련되어서 뭐 강 후보께서 얘기하신 이렇게 수매 계획을 조기에 확정 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축하고 있는 물량 14,000톤에 대해서도 폐기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통해서 실질적 포전 거래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마늘 농가들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마늘 산업 전반의 문제는 하나는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제 그 생산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통계 시스템과 그 다음에 생산 출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종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종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종자기반 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네. 발언 시간 됐고, 이제 또 추가로 반론이라든가 다른 토론할 수 있도록 두 분께도 4분씩 서로 8분간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강경필 후보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서귀포 음식점 숙박업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매우 어렵죠. 예. 근데 우리 전기요금이라도 감면해 주든지 전기요금 적용 체계, 그러니까 지금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전기요금 감면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3개월 유예 그거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처럼 특히 음식점 숙박업소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설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전기요금 감면 같은 거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것이 숙박업만이 아니라 농어민도 매우 어렵고 또한 비정규직 하루 일을 벌어서 먹어가는 사람들도 어렵고 또 혼자 식당을 하거나 조거모를 어렵고 또 관광업계로 했던 업체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후보께서 얘기한 숙박시설에 대한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강력히 주장을 했고 사실은 개수사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력 기반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얘기한 이제 3개월 유예는 이렇게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숙박업소 투숙률이 50% 미만 어떤 경우는 10%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처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감면만이 아니라 관련되어진 건물 지으면서 했던 상환유예, 자금에 대한 상환유예라든가 운영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조치들이 있으면은 자영업자든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기요금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3개월 유예했는데 결국은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왜 올려야 되죠? 한전에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이 코로나19랑 한전의 적자와 아니, 연결시키는 전기요금 거는 감면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전이 감면을 해주지만 이렇게 재정을 보전을 준다. 아까 얘기한 전력 기반 기금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 한전이 적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 적자 폭에 대해서 적자가 있긴 하지만 그것에 얼마죠?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죠? 모르시는 확인을 거. 못 하겠습니다. 한전이 산자위 소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산자위원 맞으시죠? 예. 그리고 코로나19랑 한전이 지금 관련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의 흑자 적자랑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상장되어진 회사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상장되어진 회사인데 회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그냥 전기료를 감면해 주게 되어지면 그것은 법상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그러면 하는 게 그거를 아니라요.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어떻게 할 거냐? 그 재원은 앞서 얘기한 전력 기반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즉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는 당연히 따라야죠. 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한전은 주식회사고요. 예. 아니 알고 예. 있습니다. 한전은 회사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전이 그 회사가 주주를 배임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죠. 잘 아시죠?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 그것을 시행할 수 없고요. 정부가 정책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뭘로 할 거냐? 앞서 얘기한 전력 기반금을 가지고 한전 보고 야 니네 그 3개월간 유예해라.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전력 기반으로 줄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자 그건 좋고요. 한전 적자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니 한전이 그래도 흑자면은 생각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을 텐데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은 주식회사라니까요. 아니에요. 정부 지분이 51%이지만 정부 지분이 51%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상장되어진 상장기업이에요. 아니, 정부 마음대로 상장기업이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 51 자본주의 논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51%니까 대주주가 대주주가 회사를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니 마음대로 누가 마음대로라고 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 들어볼게요. 예. 그 한전 적자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산자위원이 왜 얼마예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회사다 공기업인가를 떠나서 한전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정부와 정부 기금을 활용하든 뭐하든 간에 정책 수단이 상당히 제한돼 버렸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 두 분, 논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30초씩 남아있네요, 두 분이요. 한전은 주식회사이고 상장되어진 기업이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에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법률 위반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한전의 적자 문제는 적자 문제고요. 코로나19 문제는 코로나19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우리 지금 당장 소비할 돈이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역화폐를 만들고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재난 기본 수당이든 기본 소득이든 지불을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꺼졌고요. 네. 예. 강의필 30초 한전 남았습니다. 입장에서는 적자가 1조 3,500억 이상 났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요금을 인상할 겁니다. 왜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위 후보가 말씀하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손해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그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보도록 이 방치한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자유상호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질문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OX 퀴즈인데 이게 테스트 성격의 퀴즈는 아닙니다. 그냥 OX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나는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다. 맞다 그러면 O, 아니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모범생은 아니셨군요. 그럼요. 먼저 위성훈 후보께서 왜 X를 드셨는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지내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지내기 좋아해서 그게 모범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긋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경필 후보께서는 왜 X를 드셨습니까? 제가 1963년에 리 단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뭐 얼마나 무슨 모범생이 있었겠습니까? 답변 끝나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육부가 학생들 개학을 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이런 교육부의 방침이 옳았다. 그러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O라고 둘 다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번에는 강경필 후보께서 왜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국가든 교육부든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어떻게 예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위험한 상황, 급격한 전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위성훈 후보께서는 왜 옳은 결정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어지고 고3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주간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수업 일수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한 수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일수들을 채우지 못하면 입시 체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관련되어서 이렇게 개인 행동 수칙을 지키고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과정 안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강의의 충실도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수업 욕구가 매우 높은데 그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정부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유상호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2공항과 4.3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자유 토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7분씩 14분 동안 두 후보께서 주제에 관계없이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경필 후보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 후보님. 4년 전에 그때 출마하실 때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더러는 기억하고 더러는 기억하지 못.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왜 안 나죠? 그 공약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했습니다.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저희가 매니페스토에 그 공약 실천 이행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의정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을 쓰셨습니까? 의정 보고서는 만든 이후에 의정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그것을 제출했기 때문에요. 확인했기 때문에 의정 보고서 안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의정 활동을 하고 나서는 그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못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정부에 평가를 하고 유권자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마땅한 절차 아닌가요? 예, 저는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 정책을 제가 공약했던 것을 늘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의정 활동을 했고요. 많은 부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못한 것도 있고 추진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왔고 그것들이 지역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 재선이 된다면 그런 보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선이 된다면. 예. 현재까지는 안 했다 이 말씀이구만요. 네, 아직까지는 공약 실천 사항을 점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렸어야 되는 거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죠. 잘못하신 거죠. 그런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관행이요? 그렇게 어떤 관행이요? 매해 걸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공약을 점검해서 해보질 않았어요. 누가요? 다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본인이 안 해봐서 안 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으면은 다음번에 만일 국회의원이 됐으면 또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강 후보님께서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지적이 다 안 끝났고요. 그 당시 그 공약에 보면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경위로 그런 공약이 나왔고 그게 어떻게 실효성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답변하기 전에 강 후보께 제가 묻죠.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병원비 무료해주는 정책이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건 좋고 나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14세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병원비를 해주는 게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의료보험 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이게 무슨 공약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아니 의료보험 됩니까 안 됩니까? 의료보험이 되죠. 제가 볼 때 의료보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제대로 완비된 의료보험이 나라입니다. 되는데요. 되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근데 이 무료라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공약을 하게 됐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이 공약이 14세 어린이에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국가가 무료로 병원 치료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 이거는 동의 안 한다. 아니 동의의 문제가 동의한다.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다 부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무료로 병원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의아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이 되어지면 전부 국가가 내어줍니까? 아니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전부 국가가 내준다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무료로 준다는 그 생각을 했고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 당시에는 10%에서 20%의 자기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담. 병원비 자기 부담. 병원비 자기 부담. 뭐 보험료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만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 10%에서 병에 따라서 다른데 10%에서 20% 자기 부담이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너무 많이 내게 돼서 사실은 국가가 이걸 케어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 이번에 이거를 5%로 자기 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에서 더 줄여갈 겁니다. 무료까지. 그러면 그거는 위 후보 공약 사항이 아니라 민주당 공약 사항이란 얘기구만요. 민주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제 개인 후보자의 공약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구만요. 10%에서 20%의 자기 부담하던 것을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5%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산. 향후에 이것들을 제로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말씀인데, 자, 좋습니다. 어느 국민인들 무료로 병원에 가는 거를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건강보험기금에서 나오고요. 아니, 건강보험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이 내는 거죠. 건강보험. 그러니까. 근데 건강보험기금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병원비를 14세 미만이지만은 제로로 만들어준다면은 그 재정 부담은 또 국민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을 반대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아니, 강경필 반대 의원은. 찬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논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 퍼주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 아이들. 병원비 감면을 해주는 게 퍼주기다. 아니, 무차별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무조건 병원비를 무료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 예산을 확정할 때 지금 이렇게 소속되어진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도 예산을 다 합의한 사항인데 아유, 그게 잘못됐다. 아니, 이렇게 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의했다고 그 소속 당원이 자기 의견도 없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무조건 당론 따라갑니까? 지금까지 의정 활동 그렇게 해오셨어요? 아니, 물론 소신도 있죠. 아니, 당연히 그런데 소신이 있어야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 이 아이들에게 병원비를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재원을 걱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듣고 아니, 제 포인트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자, 재원의 걱정 요소가 재원의 걱정 요소가 아이들한테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재원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주면 좋지만은 그 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예. 어쨌든 그 당시에 무슨 사회적 경제기본법, 청년발전기본법 이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기본법은 공동 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법안이 발의돼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청년들에게 여야가 그 정쟁의 과정 안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발의 통과가 됐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인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위 후보께서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지난번 선거 때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스스로 우선 평가를 해서 유권자들한테 잘 알려드리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충고 고맙습니다. 네. 그 강경필 후보께 묻겠는데요. 온라인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택배비를 낮추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궁금해요. 이게 온라인 유통공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렇죠. 네.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뭐 보도자료에는 가칭 온라인 유통공사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쿠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말씀하세요. 그런 아니 거, 쿠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 쿠팡이 소위 말하는 직구 소비자들한테 즉시 지금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서귀포시의 그 감귤 농가들이 택배를 하는 방법이 뭐 제가 보기에는 수십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게 저한테 의견 알고 말고. 계시죠. 예.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저도
제가 온라인 유통공사가 뭐냐고 이렇게 설명을 물었잖아요. 그럼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위일보가 자꾸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셨었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흉내는 아니 제가 그렇게 질문을 자, 받았던 것 같은데. 그 택배를 각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택배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소위 그 온라인 유통공사라는 거를 설립해서 그 택배 물량을 거기로 집중을 시키고 그 공사에서 대량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택배 회사에서 받고 있는 그 택배비를 절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구상이고요. 그 유통공사의 설립 관리 운영비는 국고로부터 지원을 예. 받았으면 예. 잘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농가의 택배비 부담이라도 절감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도에 택배 회사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 택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이크가 내려갔습니다. 이따가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근 후보 2분 3초 남았습니다. 택배비가 매우 이제 높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택배를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죠. 저는 이제 택배비 관련해서는 국회 의정원 활동을 하면서 검토했던 것은 물류기본권을 만들어서 물류기본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 과제에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 택배비를 줄여내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택배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도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감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되어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냐면은 감귤의 실질적 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워낙에 적어서 물었더니 그 당시에 보험 설계가 낙과되어진 과실 위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사항을 차관께 지적을 했고 그 차관께서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풍산과도 보험을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농가들을 만나는데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많은 분들은 800만 원, 어떤 분은 4천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받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2019년에 7,800 농가 정도가 이제 보상을 받았고 보상 금액이 126억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만감류도 보험에 적용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시기도 적용 시기도 11월 말이었는데 2월 말까지 변경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고요. 예. 4분씩 다시 이 문제나 다른 문제제기나 추가 답변이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8분 동안 다시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성권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강경필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요. 예. 이미 탄핵된 사안 아닙니까? 예, 탄핵이 이제 달라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편이 아니면 반대를 하십니까?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미 탄핵됐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 동의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국회의 탄핵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건 동의 부동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존중한다는 얘기는 이제 박근혜 탄핵이 그게 탄핵한 것이 이제 정당한 일이었다. 정당 부당이 문제가 아니라 끝난 사법 절차는 존중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법 절차로서만 존중한다? 아니 많이 아니죠. 예.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건 국회에서 국회의 결정과 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앞서 이제 공약을 말씀하실 때 이제 서귀포의 전문대학을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고 거기에 그 관련되어진 폴리텍 대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폴리텍 대학은 일개과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게 무슨 과인지도 아시죠?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과일 것 같아요? 테스트 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세요. 예, 자동차 정비를 하는 그러니까. 학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원 당시에 그 폴리텍 이사장께서 제주의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을 이제 폴리텍 대학에 해보자 해서 200억 예산 사업을 이제 예산 과정에서 논의를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반영을 못했지만 이제 그런 폴리텍 대학을 서귀포에 유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서귀포 시민들이 그런 폴리텍 대학을 원하는가요? 대학 유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귀포에 지금 전문대학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대학을 서귀포에 설립을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 폴리텍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폴리텍 대학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그런 거고, 어쨌든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폴리텍 대학을 설립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도 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한 어떤 폴리텍 대학 형태의 서귀포에 특성화된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대학 이런 거를 한번 설립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마치면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주로 관광 업계 여기를 대상으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훈련하는 그런 학교를 설립해 보겠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저도 대학 관련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으로 냈는데요. 네. 제주대 약대를 네. 서귀포에 유치해서 제약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서 그 메카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제 공약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예, 하고 있었는데요. 제주대학 약대 적원이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40명. 네. 자, 제주대학 약대가 지금 언제부터 모집을 하죠? 예, 올해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모집이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원래 2020년부터 모집을 하겠다고 2020년에 신입생이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교양 과정을 거치고 있기 교양 때문에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그냥 그 사람들은 지금 약학대학이 서귀포에 위치하리라고 기대하고 입학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과연 서귀포에 서귀포에 약대를 유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리고 좋은 공약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폴리텍 대학도 유치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거는 직접 취업이 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저는 직업 훈련 기관으로서 그런 게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폴리텍 대학 가지고는 한계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태로 그거를 참고해서 변형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근데 약대 오면 좋지요. 안 오는 것보다 좋은데 과연 40명짜리 약대가 와서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가 저는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현실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제주대학교의 약대를 신설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런 결과로 지금 약대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 안에 있습니다. 이제 국비가 투여되어지는데요.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부지 내에 이제 원형지 분양용지가 있는데 원형 분양용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용지에 만들면 되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JDC가 관련되어진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입주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편의 제공이 있어야 오겠죠. 약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게끔 해야 되고 와야 된다. 그래야 서귀포가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약대와 앞서 얘기한 제주국가생약자원지원관리센터 그리고 종다양성 연구소를 묶어서 여기가 자생식물, 우리 제주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연구를 다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 화장품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둘 다 합시다. 제가 되면 약대하고 폴리틱 대학 하고요. 우리 위 후보가 되면은 약대하고 또 제 공약을 가져가서 한번 해주세요. 흔쾌히 서귀포를 고맙습니다. 위해서. 서귀포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두분 5초, 3초 남으셨는데 다음 마지막 마무리 발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유권자들한테 드리는 당부의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필 후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느냐, 우리 서귀포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누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이 있는지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강경필을 저희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성건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이 제공돼야 됩니다. 빨리 한시바삐 정부와 그리고 제주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토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의 경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아들이 고3인데요. 요즘 고3 수험생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어른들만 하던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더더욱이 어른스러운 선거가 돼야 할 겁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어른다운 후보, 꼭 투표에 참가하는 어른다운 유권자. 이 두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자기의 첫 번째 선거가 정말 어른다운 선거였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자. 감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가 공동 기획한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 후보 토론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